안녕하세요. 오늘은 귀화 면접 심사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소개 시작합니다. 한국의 정식 국명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문양과 네 모서리에 검공감, 리사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의 주변에 있는 건곤 감리를 설명해 보세요. 태극 문양의 주변에 있는 사괴는 각각 하늘건, 땅, 곤, 물, 감, 불, 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종기,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것은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합니다.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자신의 집 대문이나 창가에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충일이나 국장 기간에 태극기를 다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본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 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개양합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국기를 향하여 전, 후,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국기를 바라봅시다.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이루어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 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의 이름과 뜻을 설명해 보세요. 애국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의 작곡가는 누구입니까? 1936년에 안익태가 작곡하여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 가진 뜻을 설명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글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글은 대한민국의 고유 글자로 조선시대인 1443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처음 이름인 훈민정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5대 국경일은 나열해 보세요.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삼일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 기념 기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10월 9일 한글날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글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은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개천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경일 외에 다른 기념일 중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개념일은 무엇입니까? 식목일 4월 5일인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조상과 어버이에 대해 은혜를 일깨우고자 제정한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어버이날 5월 8일입니다. 한국 전쟁 전사자들을 비록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현충일 6월 6일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어떠한 기념일입니까? 한국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여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입니다. 한국의 화폐 단위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원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폐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권위 4가지로 이 지 속에는 각각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원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으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제작했고 태전을 승리로 이끌어 일본의 침략을 저지한 분입니다. (500원)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500원 동전에는 탁두루미 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지폐인 천원균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학자 중 한 분인 퇴계 이황입니다. 한국에 오지 않는 건 화폐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학자 중 한 분이 율곡 이희로 신사임당의 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입니다. 한국의 화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전, 지폐, 수표가 있습니다. (5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5만 원권에는 지폐의 인물 중 유일한 여성인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큰 금액의 돈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는 무엇인가요? 수표로 사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동전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2원 무궁화, 5원 거북선, 10원 다보탑, 50원 벼이 400원, 이순신 500원 학 두루미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반도라고도 부르는데 무슨 뜻인가요? 반도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된 곳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라고 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을 통틀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인 백두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대한 이름과 이 섬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은 남쪽 바다의 섬 제주도에 있습니다. 여자, 바람, 돌이 많아 삼다도라 부르는 국제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한라산이 있는 섬인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마라도입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국토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으로 일본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가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한 곳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특산물로 오징어가 유명한 곳은 어디입니까? 울릉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쪽, 동쪽, 남쪽의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서쪽으로 황해, 동쪽으로 동해, 남쪽으로 남해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을 관통하는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강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중국과 경계를 이루는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압록강입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남해로 흘러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시작하여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금강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절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입니다. 대체로 포근하고 따뜻하지만 종종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불어오는 경우가 있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꽃이 필 무렵의 추위라는 뜻으로 이른 봄에 나타나는 추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꽃샘추위입니다. 태풍과 장마가 나타나며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여름철,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부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장마입니다.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 것을 부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태풍입니다. 봄에 중국에서 작은 모래나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 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황사입니다. 산의 단풍이 아름답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떠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대체로 건조한 편이며 맑고 화창한 날씨를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계절은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삼 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조금 덜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기후현상이 나타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서만사원 현상으로 겨울입니다. 서울의 주요 문화재로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성문인 사대문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 본이문, 남대문, 숭례문, 북대문, 숙정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남아있는 점호대 궁궐을 말해보세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입니다. 한국의 제2위 도시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으며 국내 최대의 해수욕장인 해운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신라시대의 수도로 불교 예술과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경주입니다. (1980년)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도시는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Cảm ơn các bạn đã quan tâm theo dõi. Nhớ bấm nút đăng ký giúp mình nhé. Cảm ơn nhiều.